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4회 단답형 문항 복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영업자의 의무편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영업자의 의무 제4회 단답형 문항에서 상당히 높은 비율로 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된 것으로 예측하였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된 문항은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의 준수사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보기의 내용은 책임 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설명이죠. 레티놀, 그 유도체, 아스코빅, 그 유도체, 토코페롤, 또 과사나 화합물, 효소를 땡땡 퍼센트 이상 포함한 화장품은 땡땡 시험 자료를 최종 제조된 제품의 사용 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1년간 보존해야 한다라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요, 특히 성분하고 또 연결이 돼 있죠. 이 성분과 관련된 내용들은 시험에 아주 단골로 나오는 그런 중요한 부분입니다.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은요, 보시는 바와 같이 화장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제12조에 1호부터 11호까지 굉장히 장황하게 준수사항을 적고 있는데요. 이 중에 마지막 11호의 내용입니다. 11호의 내용에서는 다음과 같은 성분과 관련된 그 제품을 함유하는 경우에 안정성 시험 자료를 보관하도록 이렇게 정해져 있죠. 그래서 본 문항의 정답은 0.5% 그리고 안정성이죠. 다음과 같이 그 비타민류, 비타민 A, 비타민 C 관련된 것, 비타민 E 관련된 거죠. 0.5% 이상 포함한 화장품입니다. 본 성분들은 전부 다 안정성 측면에서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특정 함량 0.5% 이상 함유할 경우에 화장품의 안정성 시험 자료를 보존해서 화장품이 문제 없음을 확실히 입증을 해야 합니다. 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부분이죠. 이 부분은 지난 1회부터 3회까지 또 빈번하게 출제됐던 그런 관련 문항들이 나왔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토코페롤을 비롯해서 네티놀이나 아스코빅 애시드 관련된 내용들, 효소 이러한 부분들 다 시험 문제 출제에 용이한 그런 내용들이었고요. 다음번에는 사용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1년간 보존한다. 이러한 숫자에 대한 부분도 가로치기로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여하튼 이 내용들은 책임 판매업자 준수사항 중에 성분과 관련된 내용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의 준수사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는 화장품의 제조 과정에 사용된 땡땡을 화장품의 유통, 판매 전까지 보고해야 한다. 보고한 목록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내용 역시 책임 판매업자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될 중요한 사항이죠. 관련된 내용의 법령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법 제5조 영업자의 의무 제4항에 책임 판매업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책임 판매업자는 그 전년도에 화장품에 대한 본인들이 취급하였던 그런 제품, 화장품에 대한 생산 실적 또는 수입 실적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장품에 보고된 생산품에 대한 그 원료 목록 보고도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생산 실적 그 원료 목록을 매년 1회 보고하는 것으로 이전에 그 화장품 법에서는 정해져 있었죠. 하지만 이것이 그 원료 목록의 경우에는 매년 보고해서 그때그때 보고하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화장품의 제조 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은요. 유통 판매 전까지 보고해야 된다라고 개정이 돼서 그 이전에 1년에 한 번씩 하던 일들이 이제 수시로 바뀌게 되었죠. 수시로 보고하는 것으로 여기에 화장품 제조 과정에 사용된 원료 목록, 화장품의 유통 판매 전까지 보고해야 되는 것이 책임 판매업자의 중요한 그런 준수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요. 원료의 목록입니다. 다음번에는 유통 판매 전까지 보고해야 된다. 이런 유통 판매에 대한 부분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번 문항은 화장품 영업자 중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준수사항입니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요. 맞춤형 화장품 판매 내역서라는 것을 작성해야 되는데요. 이 판매 내역서 안에는 제조번호, 이것은 화장품의 제조번호와 헷갈릴 수가 있어서 식별번호라고도 하지요. 그리고 땡땡 땡땡
그리고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이 포함되어 작성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 내용을 살펴보면 시행규칙 제12조의 2 그 맞춤형 작품 판매업자 준수사항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자, 법 제5조 영업자의 의무죠. 사망에 따라서 준수해야 될 내용들이 1호부터 2호, 또 3호, 4호, 5호까지 5가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제3호에 대한 내용이죠. 여기에 판매 일자와 판매량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리고요. 맞춤형 작품 판매 시에 소비자에게 반드시 설명할 것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거 보면서 같이 한번 살펴봐요. 혼합소본에 사용된 내용물, 원료의 내용 및 특성, 그리고 사용시 주의사항 이 부분은 소비자에게 꼭 설명을 해야 되고요. 부작용 발생 사례에 대해서도 화장품과 마찬가지로 지체 없이 식약처장에게 보고를 해야 합니다. 자, 맞춤형 화장품과 관련된 부분은요. 이번 8월 17일자로 화장품법이 개정되면서 또 일부 맞춤형 화장품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중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식품 오인 표현에 오인 우려가 있는 화장품 판매 제한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요. 고용비누 1차 포장 기재 표시 의무 완화에 대한 것도 있죠. 비누 같은 경우는 1차 포장을 바로 또 개봉한 다음에 버리죠. 그리고 내용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1차 포장에 반드시 기재 표시되어야 될 내용들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생략을 했지요. 바로 2차 포장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요. 중요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과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 부분 개정이 되었습니다. 품질 안전관리 기준 정비가 되었고요. 그리고 조제관리사와 관련된 자격시험 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은 공포 후 6개월이니까 8월 17일자로 법이 개정됐고 6개월 후면은 2022년 내년 2월 17일까지 세부적인 규칙, 시행규칙 내용이 확정이 되어야 하겠죠. 그 변경된 개정된 시행규칙의 내용들을 같이 5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보셔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개정되기 전에는 맞춤형 화장품과 관련된 내용 부분들은 현행법대로 공부를 하시고요. 화장품 법은 이 변경된 이 내용을 가지고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이 하위 법령하고 연결된 부분이 있다면 하위 법령 시행규칙이 변경이 개정이 될 예정이니까 개정된 부분을 가지고 같이 비교해서 꼭 보셔야 한다는 거 이번 문항을 살펴보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쨌든요. 그래서 정답은 나왔죠. 판매량과 판매 일자입니다. 이제 두 문제가 남아 있는데요. 영업자와 관련된 내용 중에 화장품 제조업자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이 예측 정답을 보고요. 의아함을 느끼게 한 문항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본 정답, 예측 정답은요.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의 그 용어의 정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은요. 맞춤 화장품 조제관리사 시험 과목 중에 제3과목, 3과목의 주된 내용들이죠. 그리고 그 내용들 중에 많은 부분들이 이런 CGMP, 이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근데 시험 요강에 보면은 제3과목 부분은 단답형 문항을 내지 않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3과목 부분과 해당되는 3과목 부분에 겹치는 내용 중에 이렇게 단답형 문항으로 출제가 되어서 약간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각 고시의 그 용어에 대한 부분들, 특히 용어에 대한 정의 부분들은 어쨌든 간에 단답형의 출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주의 깊게 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본 내용은요. 땡땡이란 규정된 조건 하에서 측정기기나 측정 시스템에 의해 표시되는 값과 표준기기의 참값을 비교하여 이들의 오차가 허용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하고 허용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허용 범위 내에 들도록 조정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정답은요. 교정입니다. 교정. 교정의 내용이 바로 CGMP 그 용어의 정의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별도로 따로 설명은 드리지 않겠고요. 대표적인 교정의 사례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전자저울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주기적으로 이런 교정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바로 다음 문제 연결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땡땡이란 적합 판정 기준을 벗어난 완제품, 벌크 제품 또는 반제품을 재처리하여 품질이 적합한 범위에 들어오도록 하는 작업을 말한다.
바로 제작업입니다. 제작업 역시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의 용어의 정의에 나오는 부분이죠. 제작업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그 CGMP 고시의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을 더 드리면요.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CGMP의 제22조에 보면 폐기 처리 등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품질에 문제가 있거나 회수 반품된 제품의 폐기 또는 재작업 여부는요. 품질보증 책임자에 의해서 승인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죠. 즉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경우 기준 일탈이 된 그런 경우이죠. 이런 경우에는 폐기 또는 재작업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재작업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에 만족한 경우에만 해당이 되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한 내용에 합당하여야 되죠. 첫 번째는 변질, 변폐 또는 미생물, 병원 미생물에 오염되지 아니한 경우, 두 번째는 제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사용기한이 1년 남아있는 경우, 이 두 가지의 경우에 한해서 재작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이 본 CGMP 고시에는 나와 있죠. 그리고 CGMP는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고시긴 하지만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화장품 제조업자가 이 CGMP에 있는 부분들을 잘 준수를 하면은 식약처의 적합업소로 지정이 돼서 또 나름 혜택을 받는 형태가 되어 있지요. 국내에는 그 CGMP로 그 적합한 업소로 등록된 그런 제조업자들이 대략 한 160여 곳 정도 이렇게 되어 있죠. 전체 제조업자가 한 4천여 곳이 등록이 돼 있으니까 불과 한 5% 전후 정도의 그 업체만이 CGMP 업소로 적합업소로 승인을 받은 상태이죠. 자, 여하튼 이 CGMP 규정에 따라서 제작업은 그 대상에 대한 두 가지의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는 부분 같이 기억하시고요. 제작업에 대한 정의에 대한 내용도 같이 이번 기회에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화장품 영업자,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또 화장품 제조업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 이 영업자에 대한 준수사항과 관련된 사회에 출제된 예측 문항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